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상사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던 2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서 범법지대가 된 셈인데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얼마 전이었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 당시 공개된 통화 내용만 봐도 뭐 그냥 듣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대리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과 직장 상사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반복되는 폭언은 기본이고요. 욕설과 폭행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업무 이외의 사생활도 상사는 일일이 통제했고요. 결국 수개월 동안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은 직장 상사와의 통화 녹취 90여 개에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지만 업체는 욕설과 폭언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왜 피해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했나 안타깝기만 하네요. 아쉽게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은 직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주의 가족과 직원 3명이 일하는 곳으로 피해자는 이곳 사업장에서 막내였는데요. 이 직장 상사는 부품 대리점의 배달 등 업무 특성상 피해자에게 통화로 업무 지시를 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건데 해당 업체 측은 가족같이 운영됐던 곳이라며 괴롭힘이 있었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가족같이 운영됐다 이런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또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웠던 건데요. 어땠나요? 맞습니다. 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또 가해자 징계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의 이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테고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현실을 알기도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이 괴롭힘 실태와 관련된 정부 통계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해서 고용부에 신고를 해도 고용부 통계에는 기타라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네, 사실 기타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밖에 또 다른 것이라는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통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2019년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괴롭힘 신고는 총 28,73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법 위반 없음을 제외한 15,152건이 기타로 처리됐습니다. 기타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안 되는 사례를 포함해서 임의 취하, 또 과태료 부과, 불출석 등의 다양한 처리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자체의 현실만은 따로 떼어놓고 알기 어려운 게 현재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따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직장갑질 119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괴롭힘 경험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직장인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심각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2.1%나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의 약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숫자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이 가해자를 계속해서 봐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 역시 이러한 특성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한 번 괴롭힘이 발생하면 양상이 계속 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단체가 3년 6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해고와 임금 등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이 68.1%로 가장 많았고요.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권 침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미교부, 또 사대보험 미가입,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 등도 다수였습니다. 네. 사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만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 근로시간 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313만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를 차지하는데요. 다만 4대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고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줘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3명꼴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제정된 지 올해로 70년이나 됐지만 사실 최근에 생긴 다른 법들도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노동권 보호 법안이 나와도 근로기준법을 준거로 삼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나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이 그렇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다른 법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처럼 결론이 나왔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애초 6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보완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당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의제로 띄웠지만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유급휴가나 또 휴일, 야간 수당 지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현재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서 범법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어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차별의 기준이 되는 잘못된 현실, 하루빨리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